이 당나귀 발굽을 강씨 입에다 밀어 넣으면 강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대요. 근데 이거는 당나귀 발굽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번은 여기 박사 오박사예요. 자, 오늘의 컨텐츠 여러분들이 잘하는 요괴부터 잘 모르는 요괴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 오박사의 요괴 대백과 시간이요. 일본 하면 가파, 한국 하면 도깨비, 중국 하면 바로 중국의 대표 요괴 네임드 요괴 강씨입니다. 빠밤. 자, 우리 강씨는 중국 명나라 중업부터 나타나서 청나라에 들어서 성행을 했던 요괴라고 합니다. 우리 강씨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기록은 열미 초당필기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죽어서 굳은 시체라는 뜻이라 하오. 또 이 강씨라는 이름의 뜻에는 얼어 죽은 시체를 강씨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씨라고 부른다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강씨의 외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소이다. 이마에 붙은 부적이 우리 강씨하면 또 대표적인 액세서리 아니겠소이까? 그렇듯이 가장 대표적 외관의 특징으로는 이 강씨는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오. 그러면은 강씨가 왜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있는지 우리 덕구공들 알고 계시나요? 왜 우리 강씨 이자는 이마에 늘 저렇게 불편하게 눈 안 보이게 저렇게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가? 이 이마의 부적은 전쟁터나 혹은 정복지에서 전사한 군인의 시체를 고국으로 옮겨다가 묻어주기 위해서 영혼술사 혹은 영환도사들이 강씨의 이마에 부적을 이렇게 붙여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래요. 즉 시체인 강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저 이마의 부적에서 나온다. 이 말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청나라에 성행했던 요괴인 만큼 이 강씨들이 청나라 시대의 복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강씨들이 청나라 의상을 입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해요. 세 번째 외관의 특징으로는 시체이기 때문에 몸이 굳어서 강씨는 몸을 구부리지 못한다 하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강씨를 보면 항상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콩콩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오. 그럼 다음으로는 이 강씨 도대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요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씨의 특이한 점은 흡혈을 주로 한다는 점이오. 그렇듯 강씨는 사람의 기를 뺏거나 좀비처럼 사람들을 물어서 같은 강씨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을 해치는 요괴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강씨는 아주 특이한 이동 방법을 쓰고 있소이다. 강씨는 영혼술사의 종소리에 맞춰서 뛰면서 이동을 한다고 하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강씨는 앞을 볼 수가 없으며 힘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씨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어디서 시작이 된 요괴인지 유래에 대해서 다음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강씨의 유래는 청나라 시절 전쟁으로 죽은 시체들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소이다. 전투 중에 전사한 아군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엔 고국으로 옮겨서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긴 대나무 2개를 시체의 양 겨드랑이 부분에 끼우고 줄로 엮어서 양 끝을 두 사람이 깨로 짊어지고 운반하는 방법이었다 하오. 이 방법이 멀리서 보면 팔을 들어 올리고 뛰는 시체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강씨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다 하오. 부패해가는 시신을 일으켜 세워서 겨드랑이 밑에 장대를 끼운 채 들어 올린다면 중력으로 인해서 모두 온몸의 체중이 시신의 어깨 부분에만 집중되고 운반할 때 흔들림도 있기 때문에 어깨가 금방 금이 가고 허물어져 버려서 이 시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시체는 부식이 되잖아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오. 겨울철이라서 얼어있는 시신이라고 해도 시체 한 구가 곧 사람 한 명의 무게이기 때문에 시신 여럿을 장대에 묶고 앞뒤에 사람이 걸치고 운반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오. 그럼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유래 가설은 홍콩의 장례 문화와 연관이 돼 있대요. 홍콩은 이제 인구 밀도가 되게 높고 매장지가 찾기가 쉽지 않으며 매장 문화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영구 매장이 아닌 최대 7년까지만 무료로 매장한 뒤에 유료로 갱신해야 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대요. 그 결과 한국처럼 우리 이제 눕혀서 묻잖아요. 누운 상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세워서 매장하는 문화가 홍콩에 생겼다고 하오. 팔을 들고 콩콩 뛰는 모습은 홍콩 묘지에서 시신이 바로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오. 그러나 이 이야기도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이 나온 게 홍콩의 인구가 늘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강씨는 콩콩 뛰어다니며 팔을 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콩의 매장 풍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 세 번째 가설, 이게 가장 현실성 있는 가설이라고 보는 이야기인데요. 청나라 때 후난성에서 공사에 동원됐던 외지 인부들의 장례 절차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요. 가난한 인부들의 경우 이렇다 할 시신 운구 장비가 없었지만 전통 관념상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했어야 됐는데 시체가 부패하기 쉬운 낮에는 이동을 피하고 밤에 시체를 교대로 업고 이동했던 것이 강씨 설화의 모티브가 됐다라는 이야기라고 하오. 이 두 앞의 이야기에 비하면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 이야기보다 훨씬 현실성 있는 가설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오. 그러면은 이 강씨 전승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겠소이다. 강씨에 대한 옛날 이야기로는 객사하여 묻히지도 못하고 썩지도 못한 시체가 원혼이 붙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광씨가 된다고 하오. 그 강씨는 시간이 더 지날수록 날아다닌다던가 또 둔갑을 한다던가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따라서 이런 강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객사하거나 변사한 시체들을 잘 수습해주고 염해줘야 한다라는 교훈적인 측면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씨도 역시 요괴답게 꽤나 우리가 모르는 여러 능력들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하오. 하늘을 나는 강씨를 비강이라고 부르며 비천야차에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오. 이렇게 되면은 강씨를 처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합니다. 이 강씨를 태우던가 어쩌다가 이 강씨가 우연찮게 벼락을 맞던가 또는 조총으로 쏴서 쓰러뜨리는 방법만이 이 강씨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오. 또 다음으로는 이 전설 속에서 오래된 광씨는 가뭄을 일으킬 정도의 신통력을 지니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후라고 하는 사자와 개를 닮은 짐승으로 변한다 하오. 이 후는 강한 신통력을 갖고 있어 용과 같이 불과 연기를 내뿜으며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즐기는 아주 난폭하고 사악한 짐승으로 부처나 신선들은 후를 붙잡고 타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강씨도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과 공존하며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하오. 그러면은 이 하늘도 날고 불도 뿜고 개로 변하고 가뭄도 일으키는 강씨 퇴치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가? 있소이다. 이 강씨를 퇴치하는 방법은 또 여러 방법이 있소이다. 첫 번째 방법은 부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씨 퇴치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방법으로 닭의 피 혹은 검정개의 피와 주사를 혼합한 안료로 누런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면 된다 하오. 닭이나 검은 개의 피가 강씨를 퇴치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라 하오. 강씨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도록 결계를 짜는데도 이 피들이 쓰이고 특히 검은 개의 피는 전통적으로 요물을 퇴치하거나 요술을 해제하는 등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주문을 외워야 하는데 글 적기와 이 주문이 동시에 끝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장까지 찍어야 이 부적이 효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부적을 강씨의 이마에 붙이면 강씨는 잠시 동안 움직임을 멈춘다 하오. 되게 임시 방편인 거죠, 부적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찹쌀가루 혹은 현미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찹쌀이나 현미가루가 강씨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라는 속설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하오. 그럼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도목검
도목검은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목검이라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하오. 그렇기에 이것으로 요괴를 베면 요괴들은 아주 잘 베인대요. 다른 칼로는 안 베이는데 이 복숭아 나무로 만든 검으로 요괴들을 베면 아주 잘 베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좀 웃겼어요. 당나귀 발굽입니다. 강씨가 사람을 물려고 입을 딱 벌렸을 때 이 당나귀 발굽을 강씨 입에다가 밀어 넣으면 강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대요. 근데 이거는 당나귀 발굽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요? 이 몸이 이리 강씨를 잡는 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요괴 대백과를 끝까지 본 우리 덕후들은 적어도 강씨에게 물려 죽일 일은 없는 것이오. 강씨를 만나면 뭐 해야 된다? 강씨를 베면 돼요.